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1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타악기 연주자 한문경 씨를 모셨는데요. 네. 타악기 중에서도 주로 마림바를 연주하신다고요. 올해 더 하우스 콘서트의 상주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내 상주음악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타악기 연주자가 이렇게 상주음악가가 된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마림바도 그렇고 타악기들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오늘 정말 다채로운 타악기의 세계를 한문경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타악기 연주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 한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네. 이게 다 악기들인데요. 네.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가져오실 수 있는 거는 좀 몇 개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했더니 무겁게 이렇게 다 들고 네. 오셨어요. 끝없이 계속 나와서 여기 이렇게 네. 많은 악기들이. 네, 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네. 이 타악기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네. 네. 타악기 처음에 배우신 네. 타악기는 이렇게 여러 악기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타악기를 전공한다고 하면은 네. 한 가지 악기만 다루고서는 사실 전공자가 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악기는 마림바였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모르고 소리가 너무 예뻐서 마림바라는 악기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네. 드럼도 쳐야 하고 팀파니도 쳐야 된다. 그러니 어디 한번 배워보지 않으련 하셔서 이제 스네어 드럼 치고 팀파니도 치고 네.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네, 보통은 그렇게 새 악기를 칠 줄 알면은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고요. 마림바랑 뭐예요? 세 개. 스네어 드럼과 팀파니. 네. 스네어 드럼도 어떤 거예요? 드럼. 작은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팀파니는 커다란 네, 거 네, 보고 네. 네,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새 악기를 해야 전공을 네.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악기들은 사실 다 대학 가서 배워도 큰일은 안 나는 악기들이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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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교 때 배울 게 많죠.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타악기를, 그러니까 마림바를 시작하게 된 거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다들 하는 얘기지만 엄마 손잡고 따라가서 하게 되었고요. 네. 네, 엄마가 본인 초등학생 때 학교에 목금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실로폰 같이 실로폰, 생긴 네. 그런 악기가 학교에 있었대요. 네. 근데 합주반을 특별 활동으로 하셨는데 네. 뭐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 개인 악기, 뭐 리코더 이런 거 하다가 네. 그런 목금 같은 좋은 재미난 악기들은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대요. 네네. 근데 그 당번이 돌아오는 걸 엄청 기다리셨대요. 재밌어서. 그랬다가 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어떤 결혼식에 갔다가 마림바 앙상블이 연주하는 걸 보시고 결혼식에 네. 사실 그 당시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러게요. 일이긴 하죠. 일이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 악기를 저렇게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하신 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처음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되게 굉장히 좋아하던 악기였던 거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들 다 피아노 배울 때 우리 아이는 뭔가 더 재밌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처음 마림바를 만졌을 때는 기억 안 나시겠네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건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제 눈보다 건반이 위에 있었어요. 어머. 제가 되게 조그맸거든요. 마림바는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고 서서, 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요. 손으로 건반 소리 재밌어서 했더니 거기 선생님이 손톱으로 긁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이러면서 빼꼼해서 이렇게 쳐보고 네네.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하면서는 발판을 제작해서 그래야겠어. 항상 들고 다녔죠. 마림바는 뭐 유아용 마림바 이렇게 나오진 않나요? 네, 그러진 않아요. 어머. 네. 그렇구나.
근데 소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마림바 하면은 뭘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보면 저거 하실 것 같아요. 네, 실로폰을 몸집을 많이 키워놨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네. 그건 나무인 거죠, 마림바는. 네. 네. 실로폰 보통 쇠소리 그쵸. 땡땡땡땡 예, 이렇게. 예, 예. 예. 근데요, 사실 실로폰도 건반 나무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그냥 그런 거는 네, 이제 준비물로 그렇게 가져갔던 그 실로폰은 이렇게 노란 상자에 네, 들어있는 네, 무지개 맞아요. 색깔. 네, 그 네. 실로폰은 사실은 글로켄슈필이라고 하는 악기랑 조금 더 비슷하고요. 진짜 실로폰은 나무. 네, 아. 나무에 사실 이렇게 그 관도 달려 있어요. 진짜 오. 그래요. 네. 네. 그럼 마림바랑 실로폰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자면 네. 건반의 사이즈가 일단 다르고요. 네. 제가 볼 땐 두께도 다른 것 같고요. 네. 후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실로폰 나무들이 좀 더 단단한 느낌이긴 해요. 네. 주법도 많이 다른가요? 주법이 뭐 크게 뭐 두들기는 거는 다르다고 비슷한데. 볼 수는 네. 없고요. 네. 음색이 달라요. 그래도 피아노랑 챈발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다르게 달라도 되는 그래도 정도. 네. 그렇지만 피아노 잘 치시면은 챈발로도 금방 습득하시고 챈발로 잘 치시면은 피아노 금방 치시는 거랑 비슷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뭐 마림바 말렛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크고 길고 무거울 수 있는데 실로폰 말렛은 조금 작고 가볍고 짧아져요. 그래서 뭐요 정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정도? 그냥 센스적으로 느끼면 사실 제일 좋고요. 네. 그러면 음색은 어떻게 달라요? 실로폰이 훨씬 길이가 짧고요. 네. 그리고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요. 높은 소리. 네. 그리고 이렇게 실이 감겨 있지 않은 걸로 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요. 쨍쨍쨍쨍 이렇게. 네. 마림바는 기본적으로는 실이 감겨 있는 말렛을 사용하고요. 이걸 말렛이라고 해요? 네, 죄송해요. 너무 하다닥 말해버렸네요. 네, 스틱인데 스틱 말렛. 네, 동그란 게 머리가 달려 있으면 말렛이라고.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동그란 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네. 이렇게 보니까 털실이 감겨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그냥 솜채로 붙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네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실이 감겨 있는 모든 말렛에 다 실을 벗겨 보면은 이렇게 안에 그냥 민머리에 아이들이 달려 있어요. 네. 지금 얘는 보면은 얘는 따뜻한 플라스틱이고요. 네. 이 아이는 고무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요. 여기에 이제 실을 어떤 실을 얼만큼 두껍게 얼만큼 빡빡하게 감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5가지 가져왔구나. 5가지인데 아이고. 얘네 둘은 명주실이고요. 얘부터는 이제 털실이죠. 얘는 조금 더 두꺼운 털실이고 얘는 훨씬 더 두꺼운 털실인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 느슨하게 감겨 있고요. 네. 얘는 엄청 빡빡하게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말렛이 건반에 닿는 순간 소리, 울림의 길이 이런 게 다 달라서 연주자들이 그때그때 선택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다 같은 마림바를 할 때도. 그럼 그 옆에 완전 그냥 솜처럼 생긴 애는요? 요거는 팀파니 말렛이에요. 근데 제가 팀파니 말렛을 오늘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팀파니 말렛은 보통 안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나 코르크 같은 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펠트를 감싸는데 이제 펠트 종류도 어떤 종류냐, 두께가 얼마나냐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팀파니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그쵸. 공연에 가면 뒤에 이렇게 큰 맞아요. 그게 팀파니는 이제 북소리가 음정도 어느 정도 높이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음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 어디서 조정해요? 요즘은 발로 페달로 조절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몇백 년 전에는 다 이렇게 쪼여서 가죽을 직접 가죽이 크게 동그란 게 있고 링이 있으면은 얘네를 나사로 다 조이는 거죠.
아 근데 연주하는 동안에 그럼 음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뻥뻥 이렇게 그 치는. 옛날엔 못 바꿨죠. 아. 그래서 뭐 하이든, 모차르트, 아니면 바로크 시대의 악보를 보면은 네. 분명히 조성이 바뀌었는데 팀파니 그대로 도소리예요. 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때는 이제 연주 도중에 바꿀 수 네, 없고 네. 고정된 맞아요, 그 맞아요. 맞춰진 대로 할 네네. 수밖에 네. 없는. 아. 근데 이제 점점 개발돼서 이제는 네. 발로 다 되니까 네. 뭐 중간에도 바꾸고요. 뭐 네. 치면서도 바꾸고요. 그러면 팀파니는 음정이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반 치는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작곡가한테 화를 내죠. 하려면 할 수는 있나요? 이렇게 드럼이 보통 4개 있거든요. 네. 팀파니에서. 네. 빠빠빠빠 칠 수 있지만 네. 얘네가 한 크기당 한 드럼당 낼 수 있는 음역대가 정해져 있어요. 아, 네. 최저음, 최고음이 있고 네. 그 다음이 또 최저음, 최고음이 있고 그래서 교집합이 있긴 있어요. 네. 그치만 그게 도레미 파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보통 뭐 몇 도 간격으로 그렇게 가나요? 저는 작곡가 학생들 수업할 때는 3도 내지 4도는 혹은 5도 정도는 벌려주는 게 네.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작곡하는 사람이 팀파니의 특징을 모르면 네. 그냥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작곡가분들하고 친분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네. 저희도 연주하기 편안한 작품이 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특성에 맞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다. 그 스네어 드럼은 그냥 음정은 조정이 안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냥 두드리는. 네. 네, 그래도 스네어 드럼도 이제 이 크기 따라서 아, 네. 인치 따라서 깊이 따라서 네. 들으시기에 음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소리, 네. 조금은 더 높은 네. 소리 이런 게 들리시긴 할 거예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러면 자꾸 궁금한데 팀파니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래도 필요하면 들고 가야죠. 아, 들고 가요? 네. 그러면 집에 팀파니도 가지고 계세요? 네, 연습실에 아, 연습실에. 연습실에. 중요하구나. 다행히 운 좋게 또 네. 사질 기회가 있어서 샀네요. 몇 년 전에. 그렇구나. 팀파니는 뭐 고악기가 좋고 이런 거는 없죠. 다. 네. 저희는 안타깝게 네. 악기를 상자에서 뜯는 순간 일단 가격은 떨어져요. 현악기 하는 친구들이 뭐 네, 악기 네. 비싸다고 하면서도 네. 몇 년 잘 쓰면은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다 그러는데 네. 가끔 부러워요. 저는 그렇진 그렇구나. 않습니다. 네. 네. 이 악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일단 다른 네, 얘기 네.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상주음악가 얘기를 할까요? 네. 상주음악가가 되셨잖아요. 네.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뭐라 그러면서 상주음악가 해주세요 그랬나요? 박창 선생님 전화가 오셨고요. 그냥 박장선 네. 전화. 문경아, 우리 상주 음악가 제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알죠. 뭐 저는 심준호 첼리스트나 이한나 네, 피아니스트 네. 친해가지고 워낙에 또 공연하는 거 봤었고 그래서 알죠. 내년에는 너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세요. 박찬선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셨는데. 네. 너무 좋죠. 영광입니다. 이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 얘기해도 되나? 네. 그때는 임신 전이었어가지고 예,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아기가 찾아오는 바람에 네. 원래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예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놨다가 네. 제가 7월 말 예정일이 되면서 6월 연주를 좀 6월 초로 땡겼고요. 네. 9월 거를 11월로 밀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날짜 조정을 잘 해주셔서 네. 프로그램도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상주음악가로 연주하실 때는 주로 이제 마림바를 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네. 컨셉으로는 네. 3월 연주 때는 20세기 작품들을 주로 해보자. 네. 해서 20세기 연주들을 했고
이제 6월 다다음 주 6월 3일에 하는 연주에는 음정이 있는 악기와 없는 악기를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연주를 해서 네. 마림바랑 비브라폰 솔로곡도 연주 좀 하고요. 아. 음정이 없는 악기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네, 악기들을 네. 주로 하는데 네. 얘네가 과연 음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아.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연주입니다. 잠깐만요. 비브라폰도 네. 마림바랑 좀 비슷한 네. 실로폰이랑 그러니까 네. 계속 뭐 비브라폰, 아, 네. 비브라폰 나오는데 다 좀 비슷비슷한 아. 느낌이라서 비브라폰도 그럼 그런 계열인가요? 네, 뭐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마림바보다 좀 작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근데 비브라폰은 건반이 금속으로 되어 네. 있어서 울림이 네. 훨씬 길고요. 아. 그래서 페달이 달려 있어요. 오. 그래서 발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면서 네.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타악기 중에 건반 악기로는 크게 4가지가 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마림바, 비브라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로폰, 네. 그리고 그 노란 상자 같이 생긴 글로켄슈필. 아. 뭐 지금은 검은 큰 상자죠. 이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 글로켄슈필이요. 위에 네. 올려놓고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글로켄슈필이 쓰인 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사실 프랑스 작곡가들은 되게 네, 많이들 많이 쓰고요. 네, 네, 네. DBC, 뭐 라벨 네. 이런 분들은 네. 워낙에 많이 쓰고요. 네. 네. 엄청 음정이 높고 교과서에서 말하기로는 기보된 것보다 2옥타브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아서 그런지 네. 그러네 높긴 높네라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네. 싶었는데 그럼 타악기 중에 그렇게 건반이 있는 악기들이 있고 네. 네. 아니면은 거기다 더 보태보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네. 크로탈레스라는 악기인데요. 크로탈레스요. 조금 네. 잘 보이게 네, 여기 예. 네. 이거는 이런 소리가 음. 나는데 얘를 제가 오늘 2개만 들고 왔어요. 네. 라랑 레만 들고 왔는데 음이 다르구나. 네. 얘네도 이렇게 스탠드에 꽂으면 네, 여러 개를 2옥타브까지는 네. 나와요. 이게 크로탈레스. 크로탈레스요. 네. 네. 이름이 또 다른 악기는 아니면 뭐 튜블라벨 차임이라고 하는 이렇게 파이프 여러 개 달려 있는 네, 네. 걔도 나름 이렇게 하면은 음정이 이렇게 뭐 도샵 레샵 네, 네, 이렇게 네. 세팅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걔도 건반 악기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보기에는 네네네. 그럴 수 있는 악기일 것 같고. 네. 네. 여기 집게 같이 생긴 거는 뭐예요? 요거요. 네. 요 집게는 어디 네. 어디 트라이앵글 그렇. 네. 고정하려고 위에 해놓은- 있는 거네요. 또 이렇게 보면대에다 이렇게 끼라고. 그렇군요. 네. 트라이앵글 참 집에 트라이앵글 소리도 있었는데. 좀 트라이앵글은 이거 네. 네. 트라이앵글은 참 어릴 때 네. 게스턴에 치는 게스턴에 짝짝짝 트라이앵글은 맞아. 노래도 있구나. 맞네. 트라이앵글은 징징징. 탬버린도 있지 않아요? 템버린도 있어요. 탬버린. 챙챙챙 이거 뭐라 그러나요? 그 뭐였지? 트라이앵글은 맞는데 스파구나. 네. 템버린이 먼저 나오나 게스턴에치가 먼저 나오나.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르 아. 하는 거는요? 죄송해요. 어머.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네. 롤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흔들 수도 이게 있고요. 노래방에 비치돼 있는 그런 템버린을 가지고는 그런 주법을 네, 걔는 가죽이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할 수 없다는. 하지만 또 흔드는 걸로는 사실 비슷한 소리 나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교탁 앞에 있었던 것 같은 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요건 작곡가는 그냥 링벨이라고만 써놨는데 네. 작곡가가 연주한 영상 보니까 이런 벨을 쓰길래 제가 또 어제 급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뭔가 정말 종소리 수업 네, 종소리. 선생님이 이제 시끄러울 때 땡 치고 자 시작한다 막 이렇게 이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땡. 이것도 6월 3일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6월 3일에 연주되는 걸 볼 수 있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거요. 볼. 요거는 네. 싱잉볼이라고 싱잉볼, 하는데요. 맞아요. 네. 아, 얘를 긁는 나무를 안 가져왔네. 네. 참 저는 나무를 긁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이런 악기를 소리 구하기가 긁기가 힘들어요. 엄청 여운이 아. 오래가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냥 뭐 악기 서양 악기 제조사에서 막 만들지 않아서. 네. 근데 워낙에 요새 명상하고 뭐 이런 것 그쵸. 때문에 요가 명상할 네. 때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요가 선생님이 이렇게 띵 하고 근데 눈 감고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판매하던데 네. 제가 원하는 그 음정의 그 음길일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다 두들겨보고. 네, 뭐 인사동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아, 인사동. 네. 이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 악기는 아마 네. 저희 듀오 파트너인 김은혜 씨가 네팔에 여행 갔을 때 사왔던 악기 같아요. 그 네팔 상점에서 다 두들겨보고 네. 사셨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땅 치면은 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그 높이가 다른 소리가 나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잘 찾으면 여러 개 갖다 놓고 네. 두드리면 도레미 맞아요. 아, 가능하대요. 그렇게 돼요? 네네네. 네. 찾기가 좀 힘들겠네요. 맞아요. 네. 네, 특정 브랜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 정말 전 세계 몇 개 없는 거라서 그래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작곡가들이 음정으로 써놓으면은 살짝 곤란한 마음이 드는 악기긴 해요. 작곡가들이 싱잉볼. 네. 이거는 싱잉볼로 네. 무슨 음정을 해라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최대한 맞춰는 볼게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그럼 맞을 진짜 수도 인사동을 있어요. 훑어야 되겠네요. 또 다른 악기 네네. 지금 여기 여기 나무도 나무 있고. 이거 아까 우드 뭐라고 나무는 하셨죠? 우드블럭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드블럭. 네. 네. 그냥 나무 조각인데 네.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거예요. 네. 목탁 목탁 같은 소리가 소리가 네. 나는 느낌이고요. 네. 얘는 카우벨이라고 하는데 네. 뭐 소 목에 이렇게 달려 있는 네, 네. 느낌이겠지만 치면 이런 소리 아니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이것도 그러면 여러 종류의 말렛을 가지고 원하는 소리를. 그쵸. 네. 네. 실이 감겨 있는 거나 나무 네. 소리나 뭐 작곡가가 살아 있으면은 뭐가 더 좋으세요 물어보고 네. 고르기도 네. 하고요. 얘네도 그러면 약간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음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다 그렇고. 네, 우드블럭도 더 커지면 네. 이만하면 막 엄청 낮은 소리 나고요. 카우벨도 뭐 이만한 것들도 있고요. 네. 작아지면 막 이만한 것도 있고요. 네. 이건 뭔가 긁는 거죠. 네, 얘는 원래는 이제 박 종류를 이제 네, 안에 네. 파내고 말려서 홈을 네. 내서 하는 악기인데 박으로 된 게 집에 하나 있었는데 네. 너무 몇 년째 안 썼더니 안에가 다 사가가지고 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으로 됐고요. 네. 네, 빨래판이라고 사가. 네. 네, 이런 악기. 네. 얘도 6월 3일에 보실 수 있어요. 네. 요것도요. 요것도 사실 이거 긁는 그죠, 긁는 용이고요. 거죠. 네. 네. 소리가 커지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타악기는 아닌가? 이렇게 보면 뭐 나무통 같은 데다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파도 소리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뭐, 것도 연주가 되나요? 네. 긴 통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레인 스틱이라고 하는 악기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약간 탬버린 같이 생겼는데 네. 징그럽고 이만한 네. 얇은 드럼 안에 작은 구슬 들어있는 네. 오션 드럼이라 그래서 진짜 파도 소리 나는 그런 악기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작곡가가 그렇게 쓰면 그것도 이제 퍼커션 타악기 연주자가 연주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총 몇 개나 연주해 보셨어요? 세부적으로는 세는 건 없으세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네. 요새는 보면은 그 정형화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일단 얘네가 해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퍼커션 파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 휘파람을 분다거나 아.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대부분 타악기 퍼커션. 파트에 써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휘파람 분다 그러면 내가 휘파람 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연주도 해야 되는데 휘파람도 불어야 너무 힘들겠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 텀블러도 뭔가 이렇게 제 소리 같이 좋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악기가 그냥 들리는데요? 타악기 땅땅 볼펜으로 두들기고 네.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그 어렸을 때 그냥 막 맞아요.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가지고 막 북이라 두들기고, 그러고. 네. 예. 맞아요. 젓가락으로 두들기기도 어. 하고. 네. 네. 얘 젓가락이에요. 아 실제 젓가락이에요. 네. 네. 진짜. 뭐 시키면 다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곡가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나요? 좀 전에 휘파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네. 휘파람을 잘 못 불거든요. 어려웠어요, 저는. 그 음정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옥타브 내려서 불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휘파람도 연습을 해야 되는군요, 휘파람 진짜로. 불기 어렸을 어려운데. 때부터 잘 안 되던 거여서. 네. 휘파람 못 부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럼 아예 그럼 연주를 못 바꾸기도 하고. 해요. 그렇죠. 아. 네가 이 파트 네. 해라. 급할 땐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이 현대 작곡가들이 만든 곡을 연주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쵸. 네. 네. 아무래도 타악기는 이렇게 앙상블, 오케스트라 안에 저 뒤에 있던 악기들이었다가 네. 얘네가 이렇게 무대 전면으로 나선 지가 이제 100년쯤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타악기만을 위한 곡을 쓰기 시작한 게 진짜 100년밖에 안 된 거여서 네. 뭐 이제는 이제 뭐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작곡가분들은 계속해서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장르인 것 같긴 해요. 네. 아직도 이렇게 딱 뭐 스트링 퀄텟처럼 뭔가 이렇게 세팅된 게 아직 없는 분야다 보니까 네. 이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네. 거를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작곡가분들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심벌즈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심벌 치죠. 맞아. 네. 큰 그거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네. 하는 거. 심벌도 네. 치고. 그럼요. 드보르작 9번 교향곡 뭐 네, 신세계로부터 신세계로부터, 같은 거 네. 보면은 그래도 다행히 3악장엔 트라이앵글이 좀 많이 나와요. 네. 3악장을 열심히 치고 앉았다가 4악장에 심벌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열심히 연습했는데 못 나오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할 때 맞아요. 네.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시- 소리 네, 내라고 네. 써 있어서 네. 그런 거 써 이런 있어요. 소리. 네. 아니면 그냥 확 해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지시가 다 악보에 있군요. 네, 웬만큼은 써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이따가 한번 두들기면 되잖아라고 그냥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엄청난 압박감을 맞아요. 느끼게 하는 그런 파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마디 전부터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뛰어요. 그렇죠. 예. 못 나올까봐. 예. 혹시라도 이렇게. 근데 사실 신발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돼요? 그 무게가? 무게로 정확히는 재본 적은 없지만 네. 어쨌거나 쇳덩어리 두 그죠. 개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는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처음에 고등학생 때 이제 신발 쥐어주면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맨날 이렇게 얼마 안 쳤는데도 굳은 살 금방 배기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대학 가서 맨날 치면은 이제 굳은 살도 내 것이 되고. 네. 근데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게 무거운 걸로 작은 소리 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를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떨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큰 소리 빡 내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렇겠다. 그러면 한번 연주하신 거를 직접 네. 마림바는 여기 못 가져오셨으니까 네네. 뭘 먼저 들을까요?
그거부터 할까요? 타임 앤 머니라는 제목으로 있는 네. 어떤 곡이에요? 타이머니는 지금 여기선 소개를 안 드렸지만 네. 또 저것이 과연 악기인가 싶을 수 있는 악기인 그냥 책상을 두들기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책상을 잘 울리게 나름 뭐 공소 가서 제작을 한 악기이긴 한데요. 오, 네. 뭐 그냥 이런 책상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 네. 곡이고요. 네. 그리고 전자음악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아. 제가 마치 이렇게 허공에 돌아다니는 떠 있는 동전을 잡는 것 같은 그래요?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머니 타임 이게- 앤 머니. 작곡가분은 네. 시간과 돈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쫓는 것인가, 이를 얼마나 내려놓아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네. 생각을 하면서 쓰셨고, 네. 1악장이 있고 사실 뒤에 악장으로 가면은 영상이랑 같이 해서 드럼이 엄청 많이 나오는 네. 큰 세팅의 이렇게 멀티 퍼커션 세팅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요 연주 때는 1악장만 연주를 했고요. 네. 하우스 콘서트 12월 공연 때는 전자음악과 전악장을, 타악기로 네, 이루어진 네. 작품들만 할 건데요. 아. 그땐 전악장을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와. 작곡가 이름이 피에르 조돌롭스키. 네. 조돌롭스키. 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타임 앤 머니. 오. 그 책상은 맨손으로 다 연주를 하시네요. 네. 저도 가죠. 네. 네. 약간 이게- 행위 예술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하다가 뭐 예,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도 다 손동작도 악보에 하시고. 적혀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네, 저 원래 이제 음표가 있는 악보 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소개하는 설명하는 페이지가 네. 한 4-5페이지 정도 더 있고요. 어. 그래서 음원이 제가 지금 보면은 동전을 잡고 동전을 날리고 뭐 튕기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그 음원이 지금 제가 연주한 저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41개인가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제가 비밀이지만 네. 발로 틀어요. 페달로.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음향 같은 게 그게 직접 틀면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제가 1번 누르면 1번 음원이 나오면은 네. 1번 음원은 뭐 이 정도 시간이다. 아. 2번 음원은 뭐 이 정도다. 이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렵네요. 이제 뭔가 이게 계산기를 막 열심히 두들기는 그런 동작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저도 네. 계산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머니니까. 머니. 네.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잡아야 돼.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뭐 테이블의 안쪽을 쳐라, 가장자리를 쳐라, 뭐 구석에 모서리를 쳐라, 여러 손가락으로 해라, 네. 뭐 이렇게 노크하듯이 두들겨라. 주먹으로 네. 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써 이렇게 있고요. 긁어라.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다 써 있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악보인 거예요? 네. 하지만 커닝 페이퍼입니다. 아니, 현대곡은 악보 보고 할 수 있죠. 네. 많이들 외워서 하시던데요. 저는 아.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악보에 그럼 뭐라고 돼 있는 그냥 리듬이 써 있는 거예요? 네. 박자. 저 악보 같은 경우는 네. 보통 5선지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예. 근데 기본적으로 3선지가 그려져 있고요. 삼선지요. 제일 위에 줄은 네. 테이블의 안쪽, 뭐 그런 식으로. 테이블의 바깥쪽, 네. 그리고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할지는 음표 머리 모양으로 표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앞에 페이지에 다 써 있는 거죠. 설명. 이렇게 그러면은 보라고. 먼저 숙지해야 네. 될 게 되게 그렇죠. 많네요. 악보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걸 한참 이제 정독하고 읽어놓고 네.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들기는 것도 이게 그 박자 리듬이 이렇게 이거는 뭐 한마디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다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나름 굉장히 장세하게 쓰여져 있는 악보이긴 해요. 네. 거의 그 작곡가에 해당하는 악보를 네. 공부해서 읽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런 경우가 많은가요? 타악기. 네, 아주 작품을? 많죠 저희는. 와. 그래도 웬만큼 이제 뭐 통용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음표 머리가 X자이면은 네. 금속 악기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짧은 소리 아니면 네. 심벌이다 뭐 아. 이런 정도의 그냥 공통된 언어가 있긴 있는데 네. 그 또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설명 페이지를 잘 써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그렇구나. 네. 채 종류도 막 다양하게 네.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건 뭐 채를 말렛을 뭘 네네. 써라 뭐 이런 식으로요. 부드러운 말렛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 거에 요렇게 네. 그 막대사탕처럼 그려놓고, 네. 그러니까 반달 모양처럼 반만 차 있는 경우는 미디움 소프트. 그런 식으로 까만 네. 동그라미면은 하드 말렛. 타악 듀오도 하시잖아요. 네. 마림바 듀오? 뭐 마림바만 하지 않고요. 마림바만 하는 건 아니고요. 타악기 듀오예요. 네네. 네. 모아티에, 아까 말씀하신 모아티에. 모아티에가 무슨 뜻이에요? 모아티에는 불어로 절반이라는 뜻이고요. 각자 절반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수익금의 절반은 기부한다에서 시작하는. 그렇군요. 저희 둘이 또 그런 면에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네. 저희는 못 먹는 아이들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서. 네네. 그래도 아이들이 굶지는 않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이름도 이름을 처음부터 그렇게. 네. 모아티. 아까 김은혜 씨라고 네. 하셨죠? 네. 그럼 모아티에
연주 연주를 영상. 한번 네, 마림바 연주도 한번 보실 겸 해서 네. 네, 저 원래 투 기타용인데 아, 기타 듀오 작품인데 마림바로 연주한 작품이에요. 다카시 요시마츠 의 아톰 하츠 클럽 네. 이라는 네. 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그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 하나 하실 때도 있고 두 개 잡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막 두 개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두 개를 화음처럼 막 이렇게 같이 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 네. 이 각도를 어떻게 그냥 그냥 손가락을 알아서 조절하면서 네. 치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열심히 조절해야죠. 근데 막 하다 보면 얘가 그러니까. 붙을 수도 있고 더 벌어질 하다가 수도 있고. 날아갈 것 같아. 뭐 저는 이런 주법을 잡는데요. 아. 네. 이렇게 벌렸다가 좁혔다가 합니다. 이렇게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해야죠. 연습. 네. 그쵸, 이것도 다 연습이니까.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손이 너무 작으면 사실 초등학생 때는 포말렛 연주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법이 크게 한 3종류 정도 있다고 네. 보는데 3종류 다 약간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힘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넷째 손가락 힘이 잘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육 힘을 키우고 키우려고. 싶어서. 네. 그래서 효과를 좀 보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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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네. 두 개까지가 최고 많이 들고 하는 거예요. 3개 막 들기도 해요. 네, 3개 들기도 해요. 그것도 작곡가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개를 잡으면 문제점은 네. 이게 가운데 거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얀 건반이나 검은 건반만 쳐야 되고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레, 파, 샵, 라 네, 같은 네. 장삼화음은 칠 수가 없는 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적으로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작곡가분들도 막 많이 쓰게 되는 주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마림비스트 분들 중에 이제 뭐 반주가 있고 뭐 오케스트라하고 콘체르토 중에는
프리즘 랩소디라고 하는 곡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네. 식스 말렛을 잡는 곡인데 아, 이제 오케스트라가 빵빵하게 받쳐주니까 네. 마림바가 그 정도 해도 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음. 앞에 한 15초, 20초 하고 뒤에 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는 잠깐만 나오지 쭉 식스 말렛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음. 최대로는 8 말렛까지 잡으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손에 4개를 잡으시는데 음악적으로 딱히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남들 안 하니까. 네, 보기엔 재밌었어요. 네, 네. 네. 그럼 맨 처음에 배울 때 투 말렛 그러니까 2개씩 잡고 그때부터 하나요? 투말렛이면 1개씩 잡은 걸 투말렛이라고 하고요. 아, 포 말렛이 네, 이제 2개씩 2개씩 잡은 거. 포말렛이라고. 그럼 맨 처음에는 1개씩 잡고 하세요? 그쵸. 아. 그러다 언제쯤 되면 이제 2개씩 잡는 걸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러게요. 이제 너는 때가 됐다. 그러게요. 뭐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워낙에 아기 때 시작해서 네. 유치원 때부터 투말렛만 하다가 네. 저는 한 4학년 때 처음 포말렛 잡은 것 같고요. 아, 그래도 한참 뒤에야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랬네요. 어. 근데 막 저 학생 중에는 중3 여름방학에 악기 처음 만져서 대학교 멀쩡하게 입학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친구들은 뭐 거의 동시에 하죠. 처음부터. 투말렛 한 달 네, 하고 네. 뭐 한 2달째부터는 이미 음. 4개 잡아야죠. 아무래도 손이 좀 손이 유치원생은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네, 그렇죠. 더 커야 되나 보다. 네. 손이 그러니까 손가락도 길어야지 유리. 길면은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키도 크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 멀리까지 그렇죠. 닿을 수 맞아요. 있어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쫙 펴면 저 끝까지 닿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 길이가? 안 그래도 예전에 돌아가신 작곡가 강석희 선생님께서 네, 네. 저 마림바 콘체르토 써주셨을 때 네, 전화 오셔서 네. 최대한 멀리까지 하면 어디까지 닿니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일 위에 도랑 도 옥타브를 잡고 네, 왼손을 제일 저음 도보다는 하나 위에 네, 도까지는 닿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런 포즈가 나왔나요? 그래서 정말 거의 코가 건반에 닿을 만큼 막 이렇게 벌리는 곡을 써주셨었어요. 아, 은혜 언니가 이제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데 네. 야 너무 치사하다 이거 너밖에 이거는- 연주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께서 너무 팔 길어. 너만 배려하셨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연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작곡가가 물론 강석희 선생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작곡하실 때 네. 그 연주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럼 그런 초연곡도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네. 초연곡을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세봤는데 거의 한 8, 90곡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네. 위촉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네. 이제 모아띠에가 한 거나 네. 제 개인이 한 거나 이렇게 보면은 한 2, 30곡쯤 되려나 이제 싶은데 네, 네, 뭐 그냥 현대음악 앙상블 같은 데서 네, 이제 네. 객원으로 가서 세계 초연되는 곡들 연주한 거 다 합치면 네. 거의 100곡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 8, 90곡은 훌쩍 어. 넘을 것 같긴 해요. 와. 네. 그 팀프 앙상블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꼭 타악기만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멤버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거기서도 주로 그럼 현대곡을 하시나요? 그렇죠. 어. 팀프 앙상블은 특히나 현대음악 앙상블 그렇죠. 네. 단체니까 네. 아무래도 주로 그런 곡들 많이 하고요. 이제 통영 음악제 기간 동안에는 네. 오케스트라가 개막 연주, 폐막 연주 이렇게 맞아요. 해요. 네. 그럴 때는 팀프 앙상블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멤버가 들어가서. 돼서 네.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요번에는 뭐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같은 것도 네. 했고요. 네. 저는 못 갔지만 앞에 드뷔시 네. 바다 같은 곡도 한 것 같고요. 네. 쉐헤라자드도 했고요. 뭐 그런 식의 클래식 곡들을 하긴 하는데 네. 서울에서 저희 앙상블만 연주할 때는 주로 현대곡을 현대곡. 하긴 하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럼 현대곡을 할 때는 또 편성도 그때그때 달라지겠네요? 그쵸. 네. 뭐 네. 적게는 막 듀오 피아노랑 타악기만 네. 듀오 뭐 이런 곡도 해봤고요. 네. 진우숙 선생님 곡 같은 경우는 막 큰 거는 뭐 15명, 20명 이렇게 나오는 네. 곡들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진은수 선생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진은수 선생님이 곡 제목은 까먹었는데 서울시향에서 이제 그거를 연주를 한다 그래서 연습하는 걸 취재하러 갔는데 네. 거기도 타악기 주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성함이 에드워드 네네. 최. 네. 네. 그분이 이제 근데 거기는 새우깡 상자가 나왔어요. 새우깡 공사가 뭐예요? 새우깡 상자.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데 옆에 이렇게 저희가 찍으러 갔더니 네. 그때 너무 웃겼는데 저희 카메라 기자가 이제 그 새우깡 상자가 옆에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종이 뭐가 상자예요?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근데 새우깡 상자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그냥 허들의 뭐 그런 건 줄 알고 폐지인 줄 알고 치우시려고. 치우라고. 그랬더니 진은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악기인 거예요. 새우깡 상자가요. 네, 그 안에 종이가 막 들어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구기기도 하고 아. 막 네. 그거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막 하면. 갖다 버릴 뻔했는데. 큰일 맞아요. 네. 오. 그래서 참 타악기 주자가 많은 맞아요. 음. 저희 뭐 아주 금속으로 새로운- 된 네. 쓰레기통 네. 트래시캔 같은 네. 거에다가 와인잔 던지는 것도 있었고요. 와인잔도 깨지잖아요. 깨지죠. 어머. 네. 네. 포크랑 숟가락도 던져야 되고요. 어. 되게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포크 3개, 숟가락 2개를 던져라. 그래서 그거는 뭐였어요 제목이? 그 앨리스 더 원더랜드 진우수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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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의 챔버 버전으로 이제 작년에 파리랑 독일 가서 연주했는데 네. 네, 그래서 또 큰 캔을 구하느라고 저희 네. 팀팡상블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죠. 한꺼번에 던져요 숟가락. 아니 이렇게 포크를? 리듬에 맞춰서 아 두 개, 하나씩. 3개, 4개 막 이렇게 아. 와인잔 막 이런 식으로 던져.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니까 뭔가 이렇게 관련되는. 네, 네, 네. 거기서 그렇구나. 멜로디언도 불고요. 네, 네. 멜로디언 쉽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짧아가지고 제가 멜로디언은 사실 관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진짜 자꾸 끊겨가지고 원래 음이 네. 되게 길게 연결돼야 되는데 네, 자꾸 끊겨서 저희 관악기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네. 이 호스를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호스가 좀 이렇게 얇아지면은 네. 바람이 조금씩만 들어가서 연주자가 덜 숨찰 수 있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다리미 이렇게 손수건 해가지고 눌러서 그 되든가요? 좀 났어요. 그렇구나. 근데 멜로디언은 또 건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 건반 악기이기도 하네요. 네. 저기 그러네요. 뭐지? 네. 관악기인 것 초코가 같기도 참 하고. 이렇게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타악기 주자가 뭔가 새로운 거 다 담당. 네, 그거네요. 그래서 재밌어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다른 그 연주자들하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현대 음악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네. 새로운 거 뭐 네. 음. 저희는 항상 지루할 틈은 없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게 할 게 있고 그래서 네. 네. 지루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 꼽는다면? 그 말이 나왔으니까 네. 작년에 파리 갔을 때 네. 제가 리허설 끝나고 울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게요? 자꾸 진영 선생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작품 중에 구갈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학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현대음악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다들 아는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걸 좀 사실 2명이 이걸 어떻게 연주하지 싶은 양의 악기예요. 그래요? 네, 깔면 악기 수가 많은 거예요? 네. 이 방에 다 안 찰 것 같아요. 진짜요? 이거보다 이렇게 더 길어야 돼요. 이렇게 2줄로 세팅을 보통 해놓고 하는데 네. 그걸 2명이서 쳐요. 네. 네, 뭐 가능은 해요. 네. 뭐 안 되진 않을 텐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요. 근데 악기 가질러요. 요거 끝나면 요 악기. 이 악기 치면 이제 여기다 스틱 놓고 네. 다른 악기로 뛰어가서 또 다른 악기 치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동선이랑 보면대 악보가 어디에 넘어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가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한데 그날은
그때가 그 라디오 프랑스에서 하는 현대음악 페스티벌 중이었어가지고 네, 네. 공연이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 리허설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그 말은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한 시간 만에 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 본 스태프분들이랑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라디오 프랑스 분들인데 그죠. 다행히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막 은혜 언니는 불어를 좀 하는데 저는 불어를 사실 잘하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영어랑 불어랑 막 섞어가면서 막 하고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휘자분은 저희를 보면서 막 다 돼가냐 막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데 막 압박에 어떡해. 그래서 겨우겨우 하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정말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리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 라디오 네. 프랑스 바로 강 건너 있는 숙소에 있었는데 네. 다리를 걸어서 건너면서 건너가면서. 스티커를 켜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악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뭐 다 나와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웬만한 타악기는 다 나오는 느낌이고요. 네. 뭐 마림바, 비브라폰, 실로폰, 네. 그 카우벨 종류인데 네. 음정이 있는 카우벨이 뭐 한 두 곡 또 나오고요. 네. 캔 종류 엎어놔서 캔도 때리고요. 네. 유리병도 막 8개 네, 이렇게 네. 나와서 또 때리고요. 뒤에 팀파니도 있고요. 드럼도 있고요. 뭐 많아요. 네. 이걸 다 막 뛰어다니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면서. 네. 쉽지 보면 않았어요. 되는 건 어디다 두셨어요? 뭐 악장마다 악기마다 거의 다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은혜 언니랑 둘이었는데 하고 나서 이걸 넘겨놔 줘야 되는지 네네. 와서 언니가 넘기기로 약속을 했었는지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돼요. 네. 맞아. 헷갈리겠구나. 그러네요. 네. 이 악기를 저만 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거. 네. 그죠. 그거는 리허설이었잖아요. 네. 실제 연주는 잘 뭐 끝났죠. 생각보다는 네. 큰 사고는 없이 잘 끝났는데요. 네. 그래도 더 잘하고 싶었죠. 아쉽죠. 사실 내년에 또 연주한다고 해서 네. 내년에 좀 더 잘해봐야지. 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 8월에도 또 할 텐데 어디서 하세요? 올해 8월에는 그 예술전당에서 하는 최수열의 네. 밤 9시쯤. 네. 그 시리즈에서 한다고 네. 들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는 못 가시고. 네, 그렇죠. 못 갈 예정이고요. 네. 내년 그러면 김은혜 씨는 계속 하시고. 네. 네. 그럼 또 다른 분이 새로 또. 네 누군가가 고생을 하실 네. 예정. 그러게요. 진우 선생님 참 재밌는 악기를 많이. 근데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 다 하면 정말 너무너무 곡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항상. 네. 그게 그 마음이랑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랑 항상 제일 부대끼는 작품이 선생님 곡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곡 하나 더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아까 모아티의 이번에도 역시 듀오의? 듀엣 곡인데, 예. Opposing Currents for Currents for two Two Marimbas. Marimba. 이거는 어떤 곡이에요? 저희 모아티의 12주년 공연 때 네. 처음으로 공모전이라는 걸 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은 해봤는데 네. 이제 곡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연주하기 한 1년 전쯤에 네. 작곡가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커뮤니티 두 군데에다 이렇게 영어랑 이렇게 하고 올렸더니 네. 한 6개월 열어놨었거든요. 네. 거의 70곡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아직도 이렇게 타악기 연주를 원하는 작곡가분들이 많구나.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4곡을 선정을 해서 네. 예술연당 IBK 챔버홀에서 연주를 했고요. 네. 뭐 세계 초연된 곡도 있었고 네. 재연된 곡도 있었는데 요 곡은 세계 초연된 거였어요. 작곡가가 누구예요? 윌리엄 트락실이라고 꽤 네. 젊은 타악기를 기반으로 하는 작곡하시는 미국 네. 분이고요. 네. 2020년에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 캔슬되면서 아무도 연주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네. 저희가 처음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 영광이었어요. 세계 초연. 네, 그랬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모아띠의 Opposing Currents for Two 마림바. 저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거의 굽이 없는 것 같은 그죠. 아주 얇은 네. 아, 뭐 사실 부드러워 보이는 네, 신발을 네. 신으신 것 같아요. 굽의 높이보다는 소리가 나고 안 나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걸어 다니면서 연주하는 그죠. 악기들이 많아서 네. 소리 나면은 괴롭죠. 네. 따로 뭐 신발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내가 네. 알아서. 네. 알아서. 그럼 아까 진우수 선생님 작품은 정말 뛰어다녔어야 되니까. 네. 그럼 소리 안 발소리도 나게. 굉장히 신경 쓰면서 다니셨겠네요. 근데 뭐 저희 둘은 이제 찾은 브랜드가 있어요. 각자. 아, 신발 브랜드. 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또 언니가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저희야 별로 상관없지만 진짜 이 연주하는 그 학생들한테 네. 조금 팁으로 네. 이런 거 사서 신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브랜드명을 딱히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 네. 소리 안 나는 네, 걸로. 소리 안 나는 거 신경 써라 그런 잔소리는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악기가 이렇게 닿을 수 있다 보니까요. 네. 단추 같은 거, 싸게 단추 뭐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편이고요. 그럼 단추가 없는 게 좋겠네요. 없으면 제일 안전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있어야 된다면은 싸게 단추를 주문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걸릴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네, 걸로 이렇게 이렇게 건발에 닿으면 탁 소리 나면 안 네, 되니까. 소리 나기도 하고. 아.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여기까지는 정장 네. 자켓 입으시면 네. 여기 단추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심벌 같은 거, 닿으면 뭐 탐탐 같이 큰 진 같은 걸 이렇게 네, 손으로 네. 잡았는데 칙 네. 하면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아예 네. 단추를 떼버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네, 접거나 네.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금속 악기 만질 때는 반지도 빼고 그죠. 연주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림바 그 왜 예전에 이블린 글렌이는 아예 맨발로 또 그분은 워낙에 청각이 그렇죠. 청각 때문에 네, 그거를 안 또 좋으시니까 진동을 발로 맨발로 느끼면서 느껴요. 네. 하신다고 그랬던 그러신다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보통 연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하시거나 서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진 그렇죠. 않잖아요. 가만히 서 근데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것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이 길어지면은 다리가 아프세요? 네. 발바닥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화 같은 거 잘 찾아서 신어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아니, 지금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연주하실 때 뭔가 엄마 시끄러워 막 약간 그럴 때는 없나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고 막 이럴 때 사실은 네. 지난달에 네. 저희 이제 은혜 언니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네. 그 스티브 라이히의 네. Music for Pieces of Wood라고 해서 나무 조각을 위한 음악이라고 있어요. 네. 다들 이런 우드블럭을 이제 하나씩 들고 5명이서 네. 연주하는 건데 제가 리허설 할 때 그냥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네. 우드블럭을 놓고 이렇게 쳤어요. 네. 정말 처음 느끼는 태동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직여서 네. 미안하다 시끄럽구나. 아니 그게 느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랬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쳤어요. 그랬더니 좀 덜하던가요? 자고 있었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갑자기 깨우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6월 초에 그때 하시면 정말 그게 마지막 출산 예정 그 전에 마지막 연주가 되시겠네요. 네. 6월 3일이 마지막 네. 연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복귀해서. 네. 뭐 한 3개월 있다가 네. 그러려고요. 그럼 이제 아기가
이제 그 전에 뱃속에서 시끄러워 했는데 이제 나와서. 나와서 엄마 연습하는 아니 좀 걸 시끄러워 그런 뒤돌아보면. 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 좋은 소리가 맞아요. 이랬을 수도 예. 있죠. 네. 아 그랬으면 이 좋겠네요. 리듬이 좋다며. 엄마 너무 좋아 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좋아서 춤추는 이렇게 신나서 움직인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그런 거였으면 예. 좋겠네요. 리듬에 맞춰서. 네. 그러면 타악기를 선택해서 어릴 때부터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나 너무 힘들어. 다른 악기 할 걸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사실 저는 진짜 신기하게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끔 그 질문을 받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여기 한번 쇄골뼈가 이렇게 금이 간 적이 있어서 기부스를 하느라고 한 4개월 악기를 못 만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때 엄마 마음에는 이 김에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만두라고 할까봐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 하고 싶은데 이거 그만두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야 나 빨리 가서 마림바 치고 싶어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음악 좋아하는 사람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사실 학교 전체에 이 마림바라는 악기를 다루는 애가 저밖에 없잖아요. 되게 그때 특이한 그랬나요? 아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수식어가 마림바 하는 문경이. 음. 이게 뭐 선배들도 후배들도 뭐 학교 학예회 같은 데서 연주하고 이러면은 네. 다들 알아보고 네. 전이 되게 신기한 거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뭐 저 오빠 있는데 누구 동생은 그런 거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게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고 네. 그 약간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림바를 안 하는 문경이가 약간 상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재밌었어요. 항상 재밌었어요. 네. 또 이렇게 다른 악기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재밌어지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게 맞았던 거죠. 어찌 보면 네. 네. 다행히도 성향이 음. 다양한 거를 새로운 걸 자꾸 배워볼 수 있는 악기라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뭔가 그런 분한테 어울리는 악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질문도 많고. 그러면 새로운 곡을 가지고 작곡가랑 막 토론을 하고 이럴 때도 너무 재밌죠. 네. 어떻게든 이 사람 머릿속에 있던 그 소리를 현실에서 내보고 싶고 네. 제가 모르겠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이게 써놓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이 상상한 건 이 소리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럼 이거예요? 이거예요? 막 물어보고 싶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잘 그냥 맞는 것 작곡가랑 같아요. 바로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생각한 게 이거였는데 완전히 다를 때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작곡가가 이제 뭐 채 종류를 잘 몰랐을 경우에 네. 뭐 이런 걸로 쳐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실제 소리는 그 악기에선 그 소리가 안 날 텐데요. 뭐 이런 거. 뭐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작곡가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말렛을 쓰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거 이런 일 너무 흔하게 있죠. 네. 특히 학생들 작품인 경우에는 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럼 이제 다른 말렛 채로 이렇게 쳐서 들려주면서 네. 이거 중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물어봤죠. 그래서 작곡가가 모든 걸 뭐 타악기도 다 연주해보고 소리도 다 알고 이런 그쵸.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혹시 이런 걸 왜 썼어? 막 가끔 저희가 팔이 한 4개쯤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로도 막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저기 죄송한데 저는 팔이 2개밖에 없어요. 아까 참 그거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다 전자악보를 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패드로 네. 그 발로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건가요? 네, 요새는 악보 넘기는 거용 페달도 잘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제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페달 한 종류로 이제 정착을 했고요. 네. 그럼 그 전에 전자악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는
맨날 앉아갖고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길쭉하게 그런 악보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넘길 하신 필요 거예요? 없게 쭉. 네, 아니면 뭐 넘기는 그 부분을 한 군데 정한다거나 어. 한 손으로 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긴다거나 아. 네, 아. 그런 걸 테트리스를 잘해야 되죠. 아, 그것도 굉장히 연주 자체는 아니지만 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 악보가 잘 세팅되어 있을 때 연주가 훨씬 편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악보를 항상 자주 잘랐어요. 악보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쫙 네네네. 해서 두루마기 악보처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렇게 단단한 파일 큰 거를 들고 다닐 때도 있었죠. 그러면 전작보가 나와서 훨씬 그 전보다는 편해지신 거네요. 그 전에 계속 악보 어. 막 자르고 이거 그러니까요. 붙여가지고 쭉 예. 볼 수 있게 맞아요. 되도록 넘기는 거를 줄이려고. 예. 근데 이렇게 길게 하면 내가 저 지금 마림바가 기니까 저쪽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악보는 이쪽에 있고 막 맞아요. 그럴 때도 그럼 힘들어요. 정말 다행히 부모님께서 좋은 시력을 주셔서 네.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네. 아, 시력도 않죠. 중요하군요. 어렵겠다. 근데 어릴 때 연습할 때 뭐 이웃에서 뭘 이렇게 두들기냐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서 네. 그런 네. 문제는 없이 살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은혜 언니랑 연습실을 같이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학원 졸업하면서부터는. 네. 그러면서 한 번 중간에 이사 갔던 집이 한 번 방음이 좀 안 되는 집이었어요. 정말 새벽에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무슨 악기를 연주했을까요? 그때 막 톰톰이랑 드럼 종류 있는 거를 아. 너무 급해가지고 막 리허설 전날 막 밤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네. 제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다 들리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참아주신 그 이웃분께 너무 고마웠어요. 저 같으면 이미 10시에 전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런 고충이. 그런 고충이 있겠네요. 그 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소리가 또 이렇게 두들기면 또 크게 나는 음. 그런 악기들도 많고 해서 집에서 연습하기 쉽지 않죠, 사실. 네. 보통 연습실을 가고요. 네. 네,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연습실에 이제 학생들 같이 나눠서 쓰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연습한다고 근데 막 탬버린 소리 나고 막 트라이앵글 소리 나고 이러면은 뭐 하는 거지? 막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하지만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다 탬버린을 치지만 네. 그렇잖아요. 네. 탬버린을 멋있겠지.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탬버린 어려워요. 네. 사실 저는 악기 중에 제일 어려운 악기 탬버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왜요? 이게 리듬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가죽을 때리지만 네. 징글이 울려야지 네. 소리가 나오는 악기잖아요. 네. 이 시차가 조금 있어요. 네. 가죽을 때리는 거랑 네. 이게 소리가 나는 거랑. 네. 그리고 이게 공연하는 공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차가 더 커져서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와야지 무대에서 늦지 않는 타이밍에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악기고요. 굉장히 자주 탬버린 늦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들기는 걸로써 저 달린 것들이 네. 소리를 내는 그게 주가 돼야 되는. 참 이게. 그리고 작은데 빠른 리듬 치는 거가 네. 어렵고요. 어느 어느 정도 진동이 가야지 얘네가 흔들리면 네. 소리가 나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네. 만약에 이런 리듬을 친다. 네. 이거 학생들 쥐어주면 보통은 3개 중에 2개만 빠뜨리고 나면 아, 그래요? 타당타당 그게. 네. 그래요? 빠른 리듬 나오면 막 무릎도 같이 쓰고요. 네. 네. 무릎을 쓰는 거는 왜 쓰시는 거예요? 뭐 하기 힘들면 그렇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소리가
네. 다르잖아요. 지금 네, 치면은. 네. 그래도 이런 고른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무릎에도 연습을 하고요. 그럼 어. 무릎에도 멍이 들고요. 아, 무릎으로 하지만 이렇게 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흔들다가 리듬 나왔는데 끊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냥 흔드는 거는 그것도 그럼 그냥 흔들 때는 뭐가 이렇게 뭐 한마디에 뭐 10번 쳐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그냥 흔드는 보통 것도? 트릴. 트리로 아, 트리로 네. 그렇군요.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렵구나. 네. 쉬워 보이지만 네. 잘하긴 진짜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예요. 오케스트라에서 특히. 근데 저희는 항상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휘자분들도 항상 느끼기에는 타악기는 늦거든요. 네. 뭐 맨날 늦는단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는 항상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좀 그래요. 그럼 지휘자가 모든 사인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보고 지휘자가 요때쯤 할 것 같은 거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에 네. 따라서는 악기마다 그래야 되는 네. 것들이 있고요. 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악기들도 있고. 네. 경험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 센스가 진짜 중요한 네. 악기일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뭐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와 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린 아이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작곡가들이랑 많이 협업해서 네.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는 게 목표고요. 사실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세대 동안에는 대단하다고 하지 않는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더 한참 지났을 때는 또 남는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그래도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종이에 표현되어 있는 음악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잘 표현하는 연주자로 사는 게 꿈이고요. 네. 최대한 그래서 작곡가의 머릿속에 네. 있는 그 소리를 끌어내는 게 꿈입니다. 네. 관객분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딱히 그런 질문은 안 하셨는데 네. 현대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관객분들이 네. 워낙 많다고 네. 하셔서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그런 느낌 조금 덜 들긴 해요. 관객분들도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영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건축물도 그렇고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뭘 더 많이 알아야지 더 재밌게 들리거나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않아서 들리시는 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호불호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네. 네, 그거에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는. 네. 뭐 이런 음악은 난 좀 별로였어 하면 안 들으시면 되고요. 네. 이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은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네, 항상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은 보통 반응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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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타악기는 역사가 짧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악기 장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린 아이들과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요. 네. 네. 그래도 10대, 20대 아이들과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타악기가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남을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 아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여쭤봤는데 퍼커셔니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마린비스트라고도 하는데 마린비스트는 그 퍼커션 중에 한 악기에 집중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렇죠. 네. 그럼 뭘로 불리고 싶으세요? 뭐 마림바만 연주하는 날은 마림비스트라고 불려도 상관없는데요. 네. 그냥 제 평상시를 생각하면 퍼커셔니스트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비율로 보자면은 그닥
차이가 있진 아 않아서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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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두들기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네. 마림바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네. 네. 너무 커서 못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몸도 무거우신데 아, 이 많은 그러게요. 악기들을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계속 또 나오고 너무 신기한 악기들 구경에 재밌는 이야기에 너무 그러게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연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문경 씨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